바닷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강풍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리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10km에 달하는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를 강타하면서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273명이 타고 있던 바지선은 뭄바이 앞바다에서 커다란 파도와 부딪힌 뒤 침몰해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곳곳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뿌리 꼽혀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친 셈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는 4,329명으로 또다시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26만 3천여 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 인구의 70%가 사는 농촌 지역은 검사 장비와 치료제 부족으로 코로나19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손도 못 써보고 숨지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एक महीना के अंदर में करीब 6-7 आदमी मरे। एक घर में से 2-2 आदमी 3-3 आदमी मरे। जांच नहीं हुआ, कोई जांच नहीं है। जब मर जाता है तो लोग हल्ला होता है समाज में कि कोरोना से मर गया, कोरोना से मर गया। 인도 의사협회는 올해 2차 유행에서만 의사 24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에 50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 유행 때 사망한 의사 수는 736명이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अस्पताल में जाते हैं, बेड खाली नहीं है, ट्रीटमेंट नहीं है, डॉक्टर नहीं है, इस तरह की बातें उनको सुनने को मिल रही हैं। दूसरे और प्राइवेट हॉस्पिटल्स में जाते हैं या नर्सिंग होम में जाते हैं या डॉक्टर के क्लिनिक पे जाते हैं तो वहाँ से प्रेस्क्रिप्शन मिल जा रही है बस उसको पूछ के, और पेशेंट मजबूर है, दवा ले रहा है मेडिकल स्टोर से, दवा लेने के बाद में घर चला आ रहा है तो घर उसको झोला छाप कह लीजिए या जो भी लोग इस तरह के हैं जो थोड़ा बहुत जानते हैं वही उनको इंजेक्शन लगा दे रहे हैं, उसमें से लेके वही उनको ग्लूकोज की बोतल भी चढ़ा दे रहे हैं। इस तरह का ट्रीटमेंट लेने को गांव के लोग मजबूर हैं। मजबूरी में लोगों को झोला छाप डॉक्टरों पे जाना पड़ रहा है, वो एक मौत का कारण बन रहे हैं गांव के लिए। झोला छाप डॉक्टर क्या करें, मजबूरी में जाएंगे तो बड़े डॉक्टर नहीं देखेंगे। ऑक्सीजन का इतना बुरा हाल है कि कोई भी कहीं से मिलने की उम्मीद ही नहीं है। सांस फूलने लगते हैं तो हम लोगों को मजबूरी में पेड़ों के नीचे ऐसे ऐसे अपना लेवल बढ़ाना पड़ रहा है लोगों को। 가자 지구의 페인트 공장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불을 꺼보지만 공장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새벽부터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가자 지구 내 60여 개 목표물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선 200명이 넘게 숨지고 건물 450채가 파괴됐습니다. 집을 잃고 학교 등 임시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유엔과 구호단체가 음식과 의약품 지원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통제하고 있어 반입이 쉽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이 번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Power supplies across Gaza remains at only 6 to 8 hours per day on average due to damage sustained to feeder lines and networks.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로켓포 등으로 반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역시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며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EU 2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평화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산속에서 요란한 포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릅니다.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산간마을 민다 지역에 미얀마군은 지난 13일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주말에도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군은 심지어 마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최소 18명의 주민이 군의 방패로 사용되자 시민 방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포탄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대 2명을 포함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주택과 종교시설이 파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는 민주진영 의원과 활동가가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 소속 의원 사이칸 누는 지난 15일 샨주의 코야웅 마을에서 여행 도중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월에는 NLD 마괴 지역위원장과 17살 된 조카가 군부와 연계된 당 지지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팀민투 의원이 지난 14일 집에서 체포되는 등 군부에 끌려간 NLD 소속 정치인은 20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이 구금 중에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NLD의 오랜 후원자이자 시인이었던 세인 위는 휘발유 테러로 숨졌습니다. 군부 폭력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직원 차림을 한 사람이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였다고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팻말을 펼쳐 호응을 받은 미스 미얀마는 전통 의상 경연에서 우승했습니다. This year's costume winner was Myanmar. Well, you missed it just now. We were all cheering for her. I mean, we loved the Myanmar costume. A well-deserved win, especially considering the message behind it.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 미사를 집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인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도심 한복판 건물 꼭대기에서 붉은색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밤 11시 반쯤 서울 신길동의 3층짜리 학원 옥상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한 겁니다. 학원 이전을 앞두고 건물이 폐쇄됐던 터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이 일시 단전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변압기 내부에서 불이 나 폭발로 이어진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엔 서울 등촌동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56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지상 변압기 불량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1시간 만에 임시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택시. 사설 보안업체 순찰차는 인도에 세워진 외제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새벽 0시 반쯤 서울 논현동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보안업체 직원 등 4명이 다쳤고 사고를 피하려다 넘어진 보행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밤 8시 50분쯤엔 서울 대치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모두 4명이 다쳤고 휴일 전날 밤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신호 위반이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해발 2,744m, 한반도 최고봉인 백두산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눈과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은 6월 말이 돼야 비로소 시작합니다. 만병초 군락이 산허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꽃들은 저마다 화려한 빛깔로 자태를 드러냅니다. 백두산엔 1,400여 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7월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생명이 깨어나는 봄이 지나고 8월부터는 여름이 시작돼 산에는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한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고 바위를 뚫을 듯한 폭포의 향연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름이 왔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을입니다. 초록의 푸르름은 이내 주홍빛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어색한 인공 조형물과도 조화를 이루며 가을 정취를 더해갑니다. 황갈색 가을빛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짙어집니다. 하지만 안개가 나무에 달라붙어 피어난 상고대의 장관이 긴 겨울의 서막을 알립니다. 10월, 백두산의 겨울이 시작되면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온천수는 백두산이 살아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거의 멸종 단계인 백두산 호랑이는 북백두 쪽에 있는 중국 측 시설 호리먼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0년부터 이른바 장백산 공정을 추진해 백두산의 중국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백두산의 사계절을 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무거운 촬영 장비를 메고 산에 오르며 고화질의 영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kg 가까이 되는 카메라 장비를 걸머쥐고 백두산 산행을 헌다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열정과 집념 없이는 백두산을 조명하기가 아주 힘들고 지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통해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국인의 백두산 관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햇살이 연못 위에 내려앉습니다. 수면 위로 파르르 잔물결이입니다. 점점이 떠있는 연잎들, 녹음과 어우러진 색색의 꽃들이 싱그럽습니다. 새들도 조용히 아침을 깨우는 이곳. 화가 모네가 말년을 보내며 많은 작품을 낳았던 지베르니의 정원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꽁꽁 닫았던 문을 다시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사들은 문을 닫은 때에도 부지런히 꽃을 심고 가꿔왔습니다. 그런 만큼 공들여 키운 꽃들이며 정원을 즐길 관람객들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C'est vraiment ce que les touristes veulent voir, veulent découvrir avec la glycine que vous pouvez voir au fond qui commence à fleurir. 정원뿐 아니라 모네가 살았던 집도 이번 주 문을 엽니다. 집안 곳곳엔 모네의 사진과 많은 작품, 기념품들이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Ici, nous sommes dans la salle à manger de Claude Monet, qui a des couleurs vraiment originales, mais voilà, on peut voir que le peintre aimait beaucoup la couleur. 코로나 직전인 2019년만 해도 71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모네의 자랑이며 이상향이었던 지베르니 정원. 다시 찾은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휴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수행으로 공덕을 쌓은 계룡산 부처가 서울에 왔습니다. 국보인 공주 신원사 계불입니다.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제자와 보살, 사천왕이 모여듭니다. 월광보살이 든 달 속에는 토끼가 들었습니다. 350년 전 어떻게 높이 10m, 너비 6m가 넘는 화폭 가득히 아름다운 색과 선을 담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부처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힘을 상징하는 색색의 오색들 사이로 여러 인물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서 불교의 또 다른 세계와 그 안의 인물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톨릭 순교 성지에도 국보 화엄사 영산의 계불이 걸렸습니다. 종교와 시공간을 초월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괴불은 사찰 마당에서 야외 법회를 할 때 거는 큰 불화입니다. 이런 실외용 대형 걸개 그림 유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도 제작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양난을 거치면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무고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 등 야외 법회가 많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괴불 유물은 120여 점, 이 가운데 국보와 보물이 절반입니다.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각 사찰의 괴불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존과 재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동반 상생의 위로를 담은 괴불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Prima si viene qua con la motosega, si taglia, poi si raccolgono le legna e poi con i muli si tirano fuori. E tutto l'inverno si taglia e poi dopo si preparano per l'estate. L'estate si lavora, si tirano fuori fino a ottobre che non riapre il taglio. Sì, poi dopo la mettiamo. Dopo noi questi ultimi basta, qui queste macchie qui non le farà più nessuno.